저는 참 오늘 참담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부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정작 가장 큰 책임이 있으신 우리 교육부 관료분들은 뭐 그냥 여야가 싸우는 거 그냥 관전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관전하고 계시고 제 심경을 사실 오늘 저는 뭐 아까 조선일보를 잠시 보여주셨는데 오늘 제 심경을 대변하는 이 내용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저는 사실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눈물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거꾸로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황우여 부총리께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과서 집필 지금 이 업무 보고에 보면요. 10월부터 교과서 집필한대요.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초순을 지나서 다음 주 되면 중순이 되는데 그동안 준비 다 해오셔놓고 아무런 깜깜이로 자료도 말씀 주시지 않고 준비한 것 하나도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10월부터 어떻게 집필을 합니까? 국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국정감사 정작 할 때는 아무것도 결정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국감 끝나자마자 12일에는 발표한다고 도하의 언론에 다 알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청와대 작품이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버지는 역사 쿠데타, 딸은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딸은 역사 쿠데타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 말을 못? 왜 못합니까? 아니 딸을 역사 쿠데타라고 이렇게 표현해. 현직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작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이런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능멸하면서 교육부가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 다 이제 장관님께서도 보셨을 것이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기사 보셨죠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 단일 역사 교과서 다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장관님께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첫 국감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당정청 회의도 한 적이 없다.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해서 이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언론은 모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017년부터 아이들이 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73년도에 유신 정권 이후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서 6달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여서 국정교과서를 처음으로 역사교과서로 배우게 했던 그 시절 유신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절차대로 하면 이번에는 한 5개월 만에 이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되고요. 그러면 졸속적으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명확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위원장님, 여기 보시면요. 89년부터 2008년, 2013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일관되게 유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오셨고 장관님 이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주장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결과 오늘의 이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앞서 조정식 의원 말씀하셨지만 장관님, 청와대와 어떤 협의를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것을
장관님과는 교육부와는 어떻게 협의해 와서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건지 그 과정에 모든 회의와 또 제출한 자료들이 있다면 청와대와 교감한 자료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입수한 자료인데요. 시련과 극복이라는 70년대 유신 시대의 역사 교과서, 복본용 교과서입니다. 당시의 교과서가 실제로 학교 수업 시간에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배우는 교과서 외에 이 독본용 교과서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이름도 시련과 극복입니다. 내용을 보면 국민의 절실한 여망은 삼공화국의 탄생으로 결실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우리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이런 식의 독본용 교과서를 같이 발행해서 시련과 극복 이런 모양으로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당시 유신 시대의 독본용 교과서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이번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 경우에 이런 식의 시련과 극복 자료 제출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련과 극복과 같은 이런 자료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국감이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구분고시 이제 교육과정 고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게 연이은 구분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분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정고시를 하고 행정예고가 있고 20일 지나면은 확정고시가 이루어집니다. 구분고시를 위한 우리 교육부의 절차상의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시련 극복도 저는 지금 처음 보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데 대한 과정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하고 현재 우리가 구분고시 행정예고도 안 하는 상황인데 행정예고가 된 후에 구분고시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 절차에 따라서 교과서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어떤 자료를 만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동안 존경했던 항우려 장관님 존경 접을 겁니다. 첫째, 어떻게 정부가 교육부가 여의도 연구소 부설 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까? 어떻게 이 정부가 최소한의 자존심과 정부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가 깨는 겁니까? 교과서 집필은 정부의 관장하에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교육과정, 그것으로 세세하게 내용을 정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집필 기준이 마련된 다음에 집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필된 교과서는 다시 검정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마련된 교과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저는 실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과서를 두고 교과서 집필진 상고 이후에 북한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라고 교육부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입장문이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제대로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느끼지 못하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장관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문에서 지금 일면에 어젯밤에 모든 방송에서 일면 탑에 오늘 아침까지도
다 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일 국사교과서를 만든다. 또 오늘 조간신문에는 그것을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12일, 13일 날 결국은 교육부가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이것을 갖다가 아예 또 미정인 것처럼 절차만 말씀하시면은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되겠냐 이게 지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뒤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당은 이걸 알 권리가 있어요. 무조건 방어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상 그래야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 그리고 당시에 여론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론 수렴하겠는데 지금 어떤 여론을 대체 수렴했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지난 9월 2일 날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 34명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교수들이 참여를 했고 초중고 역사교사,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 단체 1만 3천 명, 역사학계 연구자 1167명, 심지어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만드는 연구진, 그리고 법학자들까지 또한 각 지역 학부모들, 예비 역사교사 2,000명까지 참여해서 약 5만 명이 공개적으로 역사교사 국정화 반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여론은 수렴을 어떻게 안 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깔아뭉갠 것인지, 어떤 의견 수렴을 했길래, 어떻게 보고가 됐길래 당정청이 나서서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역사교사 국정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여론 수렴했던 자료를 한번 저희한테 과정과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교과서냐 금인정교과서냐 기타 다른 방식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의 경험도 있지만은 전 세계 국정교과서에 대한 경험은 히틀러의 나치가 국정교과서를 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국정교과서를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으로 유신 독재가 국정교과서를 했었습니다. 금인정을 하던 걸 국정교과서로 바꿨습니다. 그걸 군사독재 정권이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민주화가 되어서 그걸 바꿨습니다. 다시 금인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이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특징은 극우이거나 극자였습니다. 이게 국정교과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이미 기정사실이고 모든 언론이 다 보도하고 있는 바인데 극자로 가거나 극우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극자로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두고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전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막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호소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들 틀림없이 극우 집단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하겠다고 나서면은 극우 집단으로 넘어가는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누구도 동조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할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